고재종 시인의 면면함에 대하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마을에 느티나무가 나오는데 이 느티나무는 농부들과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는 이 느티나무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의 면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을 이겨내는 느티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사람들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시련을 이겨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세 개의 어떤 키워드를 볼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농민 내지는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느티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면면함, 즉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키를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 투성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들어보았니? 너라고 청자를 설정하고 있네요. 그죠? 듣는 사람.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태, 말을 하는 형태, 대화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나요? 더더군다나 안니라고 하는 걸 씀으로써 어때요? 그렇죠. 상당히 친근함의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동구 밖 마을 동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 밖에 있는 느티나무 중심 소재죠. 면면하게 시련을 이겨내는 존재이고요.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르른 울음소리. 잠깐. 원가는 뭐야? 울음소리겠죠? 이건 뭐야? 청각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푸르르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시각했네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느티나무의 시련과 고난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바로 뭡니까? 느티나무의 울음소리죠. 날이면 날마다 삭풍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부는 바람이에요. 되게는 치고 매섭게 보여주는 이미지죠. 촉각적 심상이고요. 우듬지 끝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 안 쓰기보다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줄기를 얘기한답니다.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과거네요.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희망, 꿈, 드림이라고 본다면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던 과거.
온몸 상처 투성이인 저 나무, 뭐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 상처마다 뽑아내던 뭔가요 뭐야? 푸르른 울음소리죠. 그것을 구체화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2연, 2연은 겨울을 견디는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똑같으면서 앞에 했던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서부터 리스타트. 또 다른 내용이다 라고 본다면 어떤 내용 단락을 나누는 경계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농민들이 떠났네요. 어디로? 도시로 이촌 향도로 피폐화된, 내지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다.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한마디로 삶의 터전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나면서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누구의 소리? 농민들의 소리죠. 근데 그 농민 소리의 소리를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즉 뭐야? 느티나무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농민들과 느티나무를 동일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후리던이라고 하는 것은 휘둘러서 때리던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참는 느티나무와 사람들, 즉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서 오늘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푸르른 울음, 이 울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이겨내는 울음이죠. 시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울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이어지는 어떤 삶의 면면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서 이 울음이 모두 이파리에서 이파리에게 내주며, 한마디로 뭐야? 시련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어지고 있는 삶의 면면함을 다시 보여주며,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광휘? 뭐야? 빛깔이죠? 빛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푸르른 울음, 그 다음에 이파리, 광이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울음은 이파리가 이파리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초록의 광의를 나타낸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울음이란 뭐다? 새로운 생명, 즉 광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사연. 자, 결국은 뭐야? 봄을 맞는 어떤 빛을 드러내는 느티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앞들에서 모를 내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농민들이죠. 근데 농민들은 농민들인데 도시로 떠난 농민이에요?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이에요? 그렇죠.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이죠. 왜 저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저 나무? 느티나무를 왜 쳐다보겠니? 그것은 바로 뭐야? 나무가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과나고 초록의 광의를 보여주듯이 자신들도 나무를 통해 삶의 희망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북소리는 어떤 소리? 나무하고 연결돼야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절망,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결국 오연에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재종 시인의 면면함에 대하여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적이고요. 교훈적이다.
시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면면함이 드러나고 있다. 유추를 통해 요거 동그라미 땡냐. 느티나무의 삶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시상 전개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일단 반복과 유추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복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너 들어보았니?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일단 뭐겠어요? 너 들어보았니죠? 무엇을 들어보았니? 울음소리를 내지는 후리던 소리를 들어보았니예요. 결국 너 들어보았니를 통해 특정한 상대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친밀감을 주고 있고, 특히 연의 마무리를 소리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소리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푸르른 울음소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어가 지닌 의미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 느티나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티나무의 어떤 모습? 그랬더니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죠. 지난 겨울에는 삭풍을 온몸으로 받으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현재 초록의 광희를 내뿜고 있죠. 시인은 이걸 통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상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유추의 과정이죠. 자, 그런데 지난 겨울과 현재니까 여기도 과거와 현재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인은 여기다 현재를 먼저 깔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서 흐느껴 울고 있어요. 이게 이거하고 대응을 이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 미래는 뭐예요? 자, 초록의 광희를 내뿜듯이 느티나무가, 자, 미래 사람들은 느티나무처럼 광희를 내뿜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뭐합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이런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나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죠? 면면함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는 먼저 봐야 할 것 같아. 왜? 제목이잖아. 이 면면함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며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을 면면하게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년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시가 뭐였죠? 푸르른 울음소리예요. 이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결국 뭡니까? 느티나무가 겪는 슬픔이나 고통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를 다 읽어보면 푸르른 울음소리, 이파리, 초록의 광휘, 북소리로 이어집니다. 이미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나 이 초록의 광휘는 다가올 봄의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무엇이? 푸르른 울음소리가 시련이 아니라 미래, 긍정적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삭풍이라고 하는 시어를 보겠습니다. 이 삭풍이라는 시어는 앞에 있는 시어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갖죠. 자, 어떤 겁니까? 느티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푸르른 울음소리가 뭐였어? 초록의 광희로 가는 과정이었듯이 삭풍 또한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하는 시련이다 라고 본다면 요건 우리가 퀘스천 마크 얘기를 딱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부정일까? 긍정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북소리가 나오죠? 이 북소리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감각적 심상,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감각적 이미지, 즉 청각의 시각화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로 시련, 고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는 생생한 초록의 광이, 이거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건데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면면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